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벌써 또 일주일 지났는데요. 상당히 좀 길었던 일주일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한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루 오르고 하루 급락하는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양시장에서 이제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좀 가슴을 철렁하게 좀 만들었는데요. 막판에는 조금 이제 회복되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조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그리고 아직 증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어떤 이 전염병의 사태가 진정되거나 이제 바닥 국면을 형성하는 그런 시그널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도 아직은 좀 뒤로 좀 미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장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1,500포인트를 재차 깼습니다. 정말 이제 한 달 만에 거의 한 700포인트가 이제 밀어붙이는 하락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 5.3% 하락해서 1,4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정도 하락했고요. 4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지금 이제 차트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 그리고 이제 이 전염병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급변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포심리라든지 두려움, 이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 달 동안 이렇게 급락한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008년도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제 저도 이제 그때의 경험들을 되살리게 되면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또 상당히 좀 틀린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 1년 정도 시장이 이제 흘러내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실물 경제 이제 전이가 되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좀 보였는데, 결국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양적 완화 같은 것들 통해서 불을 끄고 이제 지금까지 12년간의 어떤 대세 상승 국면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이제 그때랑 다른 부분은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약간 버블들이 발생하고 하이힐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트리거 자체를 전염병이라는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전염병 사태는 우리가 이제 주말에도 뉴스 봤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제 군인들이 통제를 할 정도로 이미 이제 유럽 비롯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이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 문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증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증시 바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태가 어서 진정이 되지 않으면 이 수요와 이제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결국은 지금은 증시 바닥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은 계속적으로 공포에 휩싸인 채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 형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안 먹히는 이유는 기존의 금융위기랑 다른 직격탄을, 이제 실물경제에 직격탄을 주는 어떤 사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실물경제 타격을 주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인 이 코로나 이 사태, 전염병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시의 바닥을 논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 참여자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불안정성이 여전히 좀 이어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차후에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일봉 차트보다 주봉 차트로 한번 지금 하락이 어느 정도 구간대인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82포인트잖아요, 코스피가. 이게 이제 2009년도와 2008년도에
찍혀 있는 그 지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놓고 보면 완전히 12년 전, 11년 전의 사태로 지금 회귀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락 국면 자체가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터미널 구간, 예, 그러니까 하락이 어느 정도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대, 완전히 바닥은 추후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급락 형태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그 정도의 단기 급락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정거장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예, 저 멀리 2008년도, 9년도 요 구간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폭락을 한 단기간 폭락이잖아요. 한 달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하루 이틀 상간으로 더 수직 낙하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상장사 이제 임원 그 대주주 측에서도 자사주 매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롯데지주 쪽, 뭐 현대차 쪽, 예, 뭐 굵직한 어떤 대기업들도 이제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재가치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제 가치를 이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터미널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스닥 쪽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나스닥도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를 지금 뭐 이제 주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가 뭐 일간보다 오히려 좀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이제 주간 차트도 240주봉선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겠다 이거는 모르죠. 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결국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반발 매수 그리고 정거장 개념, 그러니까 하락이 멈춘 건 아니지만 요 정도에서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감에서 들어오는 것과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수직 낙하하기보다는 조금 이게 왔다 갔다 급등락을 펼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 지금의 어떤 하락의 어떤 과정이 지금 한 달 동안 급속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락이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마비됐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나올 것들은 결국은 항공사들의 어떤 파산 가능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 환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 신용 위험에 구간대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여러 실물 경제에 대한 그 안 좋은 소식들. 예. 지금 이제 1분기가 끝나가는 3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각 기업들의 전망치 하향 비롯해 가지고 1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상간에 많이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충격 파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그 다음은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공격적으로 막 배팅을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 국내 증시 어떤 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환율이 가장 우선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한미 간의 스왑, 그 600억 불 이제 스왑 소식이 나오면서 통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한풀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이 위기를 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추세는 환율의 이제 추세는 상승으로 가닥 잡기 시작하는 구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이제 환율 자체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60, 70% 올라온 상태에서 한미 간에 이제 300억 불 통화 수업이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이제 좀 다른 구간에서 이 통화 수업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은 뭐 실물 경제에서 완전히 어떤 파산했다든지
어떤 신용 위기가 터졌다든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환율 추세는 당분간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원화 약세, 이제 주식 이제 하락,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약세, 이런 트리플 약세가 지금 집중적으로 벌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뭐 연일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 지금 1조 원 이상씩 매일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주식을 매수하려고 대기하는 어떤 자금이라든지 투자자분들,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에 이제 신규 계좌 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기다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은 하락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적으로 싸다, 그리고 그냥 망하지 않는 기업 삼성전자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제 불편한 구간대를 상당 기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기회 손실들이 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유가를 강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이제 유가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하고 상관도를 좀 가지는 어떤 경제 구조인데요.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경제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어떤 그런 상관도를 가집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저금리 상황이 우리나라도 이제 0%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이 20년 동안 저렇게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이유는 디플레이션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황이 V자 반등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폭락하고 여전히 이제 20불 초반대에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시장의 뭐 반등이라든지 V자 반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이 올라서지 못한다면 일단은 시장의 바닥도 아직은 요원하다, 그리고 시장의 추세 전환도 요원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체크를 하시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금 가격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월 달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명의들을 복귀해서도 3월 여기 보시면 3월 9일 날부터 해가지고 그 3월 10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위태로워질 때, 주식이 떨어질 때 그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면서 보통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금 가격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보면 이때 이제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이 지금은 그 무조건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이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은 하락의 거의 시작점에 불과한 구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오히려 이제 금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도 결국은 이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최고다, 달러가 최고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뭐 채권도 팔고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 자산을 다 제거시키고 현금화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향후에 불어닥칠 어떤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그 현금화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유럽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스톡스인데요. 유럽의 이제 주요 이제 기업들 지수로 이제 만든 유로 스톡스인데 보시면 유럽은 지금 굉장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지금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 매체를 보는데 이건 그 뭐랄까요, 그 대공황 이후로
최대 위기가 아닌가 할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확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급진적인 어떤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쪽이 일단은 그 뭐랄까요, 기업들의 어떤 파산 도산 같은,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 같은 어떤 상황이 신용위기가 가장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지수, 그리고 유럽 증시에 대한 어떤 바닥론에 대해서는 아직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여전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도를 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 대량 매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양시장에서 이제 매도 기관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400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도 3,6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6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여전히 그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정한 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펀드 환매 비롯해가지고 투신권에서는 로스컷 물량까지 지금 쏟아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지금 1조 원 이상을 매일마다 순매수하면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2천억 정도 개인들이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꼬여있는 수급이 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증시에서요, 살아남으면, 생존하게 되면 차후에 굉장한 기회가 있을 게 뻔하잖아요. 예, 그때 정말 그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현금화 내지는 하방 전략,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세에서는 살아남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예, 살아남는 데 주안점을 두시는 게 포커스고, 지금 번다고 달려들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흐름인데요.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셀트리온 쪽 삼형제 좀 체크해 보는데요.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쪽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되게 되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탑픽은 제가 볼 땐 바이오 시밀러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타격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각국 정부의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재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시장 성장과 수혜는 제가 볼 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단발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 때문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밀린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향후 저가 매수를 한번 기다리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이제 수혜주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사실 단타로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이런 기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급등했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지금 많은 어떤 국내 이제 뭐 신약 기업들이 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러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그런 뉴스를 내서 주가가 튈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내고 나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전하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뉴스에 급등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제는 좀 다릅니다. 시제는 역시나 이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그 뉴스를 그리고 재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FDA 쪽의 진단 이 승인 여부가 지금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요. 진단 쪽의 부분에서는 지금 이 시제는 그 유럽 쪽이나 이제 미국 쪽에 그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시제는 수혜주로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번 짚었지만 여전히
업사이드가 다소 좀 열려 있는 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KMW 같은 지금 5G 관련주들 오늘 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약세장 흐름 속에서 5G 기업들이 별로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이제 업종 중에 바이오시밀러와 5G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업종은 지수가 빠질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탑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부양책들을 이제 계속 내놓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5G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예, 사실 각국의 정부들도 이 5G에 대한 어떤 그 투자는 뭐 사실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추후 이 부분의 시장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이 5G 업종이 이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업종과 더불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도 오늘 보합 정도 마감하면서 최근에 시장 하락에 별 영향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쪽 화웨이 쪽에 이제 그 매출을 많이 내는 RFHI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오늘도 2%로 방어를 했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KMW, RFHIC 같은 기업은 이 시장이 조금 완화되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하고 이제 5G 쪽이 지금 시장 약세 속에서 만약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내시는 게 현명하고요. 그럼 이제 명리들의 해안으로 좀 넘어가서 시장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뭐 전략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증시 불안정 자체가 이 투자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벌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PBR이라든지 퍼라든지 어떤 자산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잣대로서 증시가 1,300, 1,200 바닥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 상태를 만들고 있는 팩터 자체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예, 코로나 사태 확산이 진정돼야 되고요. 치료제는 사실 뭐 개발된다 하더라도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보급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증시의 턴을 만들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미국과 유럽이 지금 확진자가 그래프로 이제 오늘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금 뭐 국경 폐쇄하고 이동 제한시키고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시킬 만한 그런 강압책을 쓰고 있거든요. 군인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완화되는지 여부를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둔화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확진자 추이가. 그래야 시장은 금리 인하나 돈 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은 완전히 재편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 득세할 수밖에 없느냐? 바이오시밀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비롯한 5G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그 IT 섹터 삼성전자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을 주도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향후 1년을 내다보는 향후 1년 반을 내다보는 투자를 할 때는 IT 섹터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제가 볼 때는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5G 쪽으로 시장 재편과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요. 아직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든지 본격적인 주식 매수를 할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현금을 들고서 단타로 그냥 대응하든지 하방 포지션을 가지면서 파생을 약간을 한다든지 인버스 ETF 정도를 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인들 복귀 이 정도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